안녕하세요, 대게 아줌마. 오늘은 마늘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마늘을 심으실 때는요, 내가 어떤 품종의 마늘을 심을지에 따라서 심는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난지역 마늘, 한지역 마늘로 마늘의 두 품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난지역 마늘은 월동종이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온 후에 이제 월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는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 심으시면 되고요. 육종 마늘 같은 한지역 마늘은요, 10월 중순에서 10월 하순 안에 심게 됩니다. 저는 홍산 마늘을 심는데요. 홍산 마늘은 한지역 마늘과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육종 마늘과 다르게요, 심는 시기가 조금 빠른데요.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의 구도 좀 크고요. 월동 전에 싹을 보고 나서 이제 월동이 들어가는 마늘이기 때문에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정도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늦게 심게 되면 마늘의 구가 작게 될 수 있으니까 심는 시기도 10월 초쯤 안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홍산 마늘을 10월 11일 날 심었는데요. 나름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홍산 마늘을 수확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마늘의 싹이 얼마 만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열흘 안에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산 마늘은 싹이 14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의 굴을 크게 하기 위해서 9월 중순 경에도 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9월 중순에는 조금 이릅니다. 너무 일찍 심게 되면요, 그 월동 전에 싹이 나오지만 그 싹이 너무 큰 상태로 월동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직포나 완교로 보내주지 않거나 그럴 때 오히려 겨울 동안 동해 피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홍산 마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낮 기온이 26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 말에서 10월 상순쯤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들깨 아저씨가 유공비닐로 비닐 멀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비닐을 사용하시면 구멍을 일일이 뚫어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서 편합니다. 유공비닐은 간격이 13구, 13개짜리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고요. 11단짠으로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폭은 11단짜리는 150cm, 13구짜리는 180 정도 되니까요. 내 두둑을 얼마만 넓이로 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유공비닐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1구짜리를 추천합니다. 11구라고 그래? 11구. 11구가 11개 구멍 뚫려 있는 거. 이게 폭이 그게 150cm. 13구는 180cm. 네. 근데 이제 너무 넓은 거 하시면은 모르겠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이고, 이 가운데 라인 심기 힘들어. 심기가 힘들어. 허리 아파요. 이게 보통 멀면. 얘는 하얀 줄이 없네? 얘는 하얀 줄이 없어요. 보통 유공비닐이요, 가운데 저렇게 하얀 줄이. 얘가 180짜리라서 아마 기니까 가운데 센터 잡아주려고 한 거고, 얘는 이제 150짜리 11구짜리라 얘 하얀 줄이 없네. 얘는 하얀 줄이 없는 일단은 거. 폭이 너무 넓은 180을 심었을 때 이게 이 가운데 손이 잘 안 꽂아져요.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깨 아저씨가 하는 말은 150짜리 11구짜리가 심기도 편하고 편하다는 거죠. 예. 결론은 자기 밭의 넓이가 얼마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13구든 11구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늘에 심는 간격은요, 이제 농진정 자루에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이 없는 비닐에 심는다 그러면요, 줄 간격 20에 10으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마늘 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마늘밥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 영상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배추, 마늘 진짜 밥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고자리팔에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여름철 고온기에 7, 8월에 번데기로 상태로 땅속에서 그 유충이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이 시점에 얘가 이제 성충이 돼서 마늘 양파밭에 이제 알을 까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부숙 퇴비를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이제 덮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늘밭도 그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연작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마늘밭을 돌려짓기로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요, 씨 마늘을 소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전에 영상도 담았지만 씨 마늘을 소독을 했을 때 병충해에 조금 강해지는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초액을 활용해서 씨 소독을 했거든요. 자, 목초액이 아니더라도요, 농약사 방문하셔서 종자를 소독하는 약재 구입하셔서 소독을 해주시고, 소독을 하실 때는 1시간 정도 침지를 시켜서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조금 말린 다음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심는 깊이는요, 너무 얕게 심어도 이제 건조해질 수 있고요, 또 월동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깊이는요, 5에서 7cm의 깊이로 심으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깊게 심게 되면요, 마늘의 통이 작아질 수 있는 마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을 때 땅을 이렇게 마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꽂으셔도 되는데, 꽂아 보실 때 땅이 다져지지 않고 포슬포슬 잘 들어간다, 그럼 직접적으로 마늘을 잡고 그냥 꾹 눌러서 심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땅이 포슬포슬하지 않을 때는요, 입구가 좁은 호비 같은 걸 이용하셔서 땅을 어느 정도 파준 다음에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심을 때는요,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마늘을 곱게 일직선으로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 삐뚤하게 이렇게 심게 되면 싹도 옆으로 삐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마늘의 모양이 곱게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판매하거나 그럴 때는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 심을 때는 일직선 되게 아주 똑바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심는 깊이 5에서 7cm 깊이로 꽂아 콕콕콕 이렇게 넣어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심고 나서는요, 이제 흙을 묻어준 다음 비닐 위로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안에 겨울 동안 수분 유지도 더 오래 될 수가 있고요, 겨울 동안 지온이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고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흙으로 심고 나서는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추운 지역이다 그러면 꼭 보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1월이 되면 이제 영하권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기 전에요, 왕겨나 부직포로 이제 보온을 해주시는데, 저는 작년에 왕겨도 해보고 부직포도 해봤는데 왕겨는 개인적으로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뿌렸을 때 바람에 또 날아갈 수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는 유난히도 겨울 동안 날씨가 따뜻했거든요. 따뜻하니까 또 뭐가 안 좋냐, 왕겨도 있고 부직포로 덮어주니까 이 땅속이 따뜻했는지 이 두더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왕겨는 하지 않을 거고요, 부직포로만 덮어줄 거예요. 왕겨나 부직포로 보온이 둘 다 되기는 하는데, 왕겨는 그 이파리가 초록초록하는 거를 유지를 시켜주지 못하는데요, 부직포로 보온을 해주니까 그 잎끝이요, 겨울 동안도 생생하니 초록초록해지거든요. 그래서 월동 후에 부직포를 걷어주면 잎끝까지 초록초록한 마늘을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월동 후에 깨어나는 게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부직포로 보온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마늘 심는 시기가 됐으니까요, 마늘 이쁘게 잘 똑바로 잘 꽂아 보시고요. 자, 마늘 용사도 풍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빵긋빵긋 웃는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